금요일에 지역에 가셨다가 월요일에 여의도로 복귀하시는 분입니다. 금귀월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해남 완도 진도 꼭 말씀하세요. 금요일에 해남 완도 진도에 가셨다가 월요일에 여의도로 복귀하시는 분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이거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요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나 예.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이나 똑같죠. 과거에 보면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건의해도 예. 기소한 적이 많아요. 예. 삼성 이재용 회장만 하더라도 그렇지 예, 뭐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검찰이 받아들이려고 한 거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예. 참 잘도 해먹는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의원님 저 검찰 수사와 다르게 수사심의위원회는 요 위원들을 무작위 이제 랜덤으로 글쎄요. 뽑아가지고 심의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말씀해도 짜고 예. 친 고스톱이고 예. 이런 걸 보더라도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가 우리 국민들은 피부로 와 닿습니다. 그러면 무작위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럼 무작위로 추천돼서 무작위 들어간- 아니라 별작위로 하더라도 예.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명예제대 해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불명예제대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도 검찰 수사 결정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 애초부터 기획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제 처음에 스타트 할 때도 예. 이건 아니다. 그대로 갈 거다 했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가잖아요.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 디올백 명품백 요거를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뇌물 보도가 있었는데. 받았다가 예. 걸리면은 국가 기속되면은 무죄나요? 이 우리 이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예. 의 배우자도 청렴하게 살았는데 이제 공직자 배우자들이 300만 원짜리 선물 받아도 걸리면은 국가에 반납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 사이 예. 생활비 월급 타고서 사니까 안 줬더니 뇌물죄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죠. 당신이 사줘야 될 디올백을 최재형 목사가 사줬으니까 예. 뇌물죄죠.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의 70%가 디올백에 대해서 특검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이 됩니까? 법 앞에 영부인만 그럼 의원님 이거는 단순히 뭐 청탁금지법 위반 이게 아니라 아예 뇌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뇌물이죠. 청탁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뭐 돌려보낸다. 예. 뇌물 돌려줄 비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얼마나 국민을 가지고 우롱했어요. 자, 이대로는 그러면요. 안 넘어가요. 의원님, 예.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실 뇌물에 아니,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럼 공직자의 예. 배우자가 예. 만약 제 아내가 있다 하면은 제 아내가 예. 300만 원짜리 뭘 받더라도 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부부간은 경제 공동체인데 그러면 걸리면은 그럼 국가 본납하면 끝나나요? 의원님 말씀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거로 봐서 부부니까 윤석열 아니, 대통령을 그러니까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러한 것을 넘기려고 하니까 예.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혀라 이런 건데 그 자체도 출장 조사하고 핸드폰 뺏어버리고 예. 이런 못된 짓 해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 가서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특검법 발의하실 거죠, 민주당에서. 그렇죠. 이거 그러면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거고 이거 아마 이 문제는 재의결 통과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 어떤 두고 계획을 봐야죠. 가지고 계세요? 대통령이 예. 국민을 민심을 무시하고는 정치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당신은 지금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하고 예.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을 5천만 국민의 두 귀와 두 눈 이걸 어떻게 막고 감고 살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의원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반복이 되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게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오늘 아침 예. 이 동아일보 천광함 칼럼을 보세요. 당선된 지 오늘이 2년 반 된 거예요. 예. 이제 반이 된 거예요. 사실 예. 임기 이제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예. 딱 2년 반 정도 됐네요 지금. 그렇죠. 예. 내려가는 거예요. 예. 편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자 어제 문명 예.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양산 회동을 했던데 검찰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준비 안 된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예. 이런 말씀들인데 예. 자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사위 생활비 좀 도와주다가 예. 사위가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안 도와준 게 그 사위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 뇌물입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디올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면 뇌물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예.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 안 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추석 전에 어쨌든 중앙지검에서 최종 처분을 하면 하겠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것은 또 상관없어요. 그렇더라- 아니 예. 지금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나 사과할란다 하고 그거 문자 공개했잖아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번 또 할련지 안 할련지는 모르지만은 추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한다는데 무슨 낯짝으로 해요? 자 보세요. 기시다 총리 부인하고 같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예. 지금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때문에 도대체 지난 2년 반간 딴 나라에서 국민도 살고 딴 나라에서 대통령도 산 거예요. 우리 국민이 달나라 국민입니까? 대통령 네 분이 달나라 대통령 네 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저 채널A인가요?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추석 때 대통령이 이제 국민께 보내는 인사 영상 찍잖아요. 지난번 설 때는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이제 앞으로 활동 좀 공간을 좀 넓히려고 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당연히 예. 영부인이면은 나오셔서 얘기해야죠. 예. 그렇지만은 디올백 문제, 양평 고속도로, 예.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무슨 낯짝으로 나와요? 그렇게 나오시면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지지도가 23%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부정적 여론은 거의 뭐 70% 되는데 국민 10사람 중 7사람은 등을 돌리고 겨우 알겠습니다. 2사람이 찬성하는데 이게 대통령입니까? 그런데 만약 김건희 여사가 그러한 것을 클리어하지 않고 나오시면은 대통령 지지도는 분명히 더 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하더라도 민주당은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발의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당연하죠.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한동훈이에요. 이재명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국민이 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이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입니다. 요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그 문자를 봤다는 이준석 의원도 이거는 그냥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선의의 조언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 잘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영부인이 예. 5선 김영선 의원에게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라. 그러면은 뭐 백합도 해줄 거다. 이게 선거 개입이고 국정 개입이지.
국정농단이지 뭡니까? 그리고 최소한 그 문자를 2명의 현역 의원과 등장인물이 5분이더라고요.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만 이 문자를 보냈겠느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예. 지워지지 않습니다. 밝혀집니다. 그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럼 그 이상 선거 개입이 영부인의 문자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좀 특검법에 포함시킬 예정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더 조사를 해봐야죠. 아직까지는 특검법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정해진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니고 평의위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부인의 선거 개입, 국정 개입, 국정농단이에요. 그 절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의원님 아직 이제 문자가 실물로 저희가 문자 캡처 같은 것이 공개된 건 아닌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기다려봐야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역사는 지워지지 않아요. 밝혀지지. 예. 저는 밝혀진다고 봅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예. 최소한 2~3명이 그 텔레그램 문자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5분이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이게 지워집니까? 밝혀지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적극적인 선거 개입이 아니라 그냥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정치적으로. 할 사람이 해야죠. 영부인이 예. 어떻게 창원에서 김해로 옮겨라. 그러면은 뭐 상당히 도와준다. 예. 이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에 가서 5천억 예산 공약했잖아요. 예.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중대한 김건희 영부인의 선거 개입, 국정 개입, 국정농단이다. 단순히 좋은 일지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양산으로 가볼게요, 의원님. 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서 만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에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속에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는 이재명 이렇게 정해진 걸로 보십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보도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참 잘하셨다. 왜죠? 지금 국민과 예. 우리 당원들은 정권 교체가 절체절명의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민주당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는 것이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 사람의 후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정책 대결을 해서 당원과 국민이 선정할 거니까 아직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누구다 이런 말씀은 안 하지만은 네. 잘 지적했잖아요. 준비 안 된 대통령이 해가지고 나라가 이꼴됐으니까 준비를 해라. 예. 뭉쳐라. 그래서 꼭 정권 교체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번 저 만남을 저 기화로 해서 그동안 뭐 친문, 친명, 비명 뭔가 공천 때부터 약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뭐 겁니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항상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오히려 생산적인 거예요. 일사불란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우리 민주당과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절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 교체해라. 그리고 국민 지지가 지금 계속해서 2년 반간 한 번도 윤석열 지하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1등 놓친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26%, 한동훈 14%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민주당은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남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피고인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의힘에서는 피의자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예. 현
민주당 대표와 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께를 만나는 것 상관하지 말고 예. 의료 대란이나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나 예. 선거 개입 이런 거나 잘 챙겨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그 자기들 할 일은 못하고 말이죠. 청와대 앞에만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의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도 현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보세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우리 사위 있어요. 사위가 좀 어려우면은 장인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사위가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한 2년간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은 것을 어떻게 그때부터 안 도와줬으니까 장인이 준 뇌물이다? 장인 뇌물이다? 아니 그러면은 자기들 것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사위를 예. 부당한 방법으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했거나 청탁을 했다고 하면은 대통령 직무에서 이탈된 직무 유기 뭐 직권 남용 이런 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게 뇌물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아니 사위 도와주고 자식 아니에요? 자식 도와주고 알겠습니다. 자식이 예. 취직하면은 안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 근데 이제 의원님 검찰은 그 취직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다. 이상직 의원과 그 어떤 취직 청탁이 과정을 대가성이 따져라 있는 거 이거죠.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 취직 과정을 따지지 예. 왜 사위 월급을 아.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을 뇌물이냐 그럼 이거죠. 그 얘기는 취직 과정이 우리나라 좀- 도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의원님 그러면 그 말씀은 취직 과정이 좀 불법이라든지 부당한 게 있었으면 직권남용을 될 수 있을지언정 뇌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소환 조사 어쨌든 지금 피의자로 돼 있으니까요. 의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소환 조사든 방문 조사든 하면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 거부하지 않고 임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예. 문재인 대통령은 피의자도 예. 참고인도 될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뭐 지금 피의자로 영장에 써 있다고 해서 아니 글쎄 써 있다고 네. 해서 검찰이 다 합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뭐 저라도 응하지 않겠어요.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다는 무슨 당당하고 의미예요? 강하게 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 보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꼭 뭐 부르면 다 가겠다? 뭐 조락 말입니까? 쩔랑쩔랑? 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검찰에 소환 조사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예, 뭐 그렇죠. 저라도 안 나가겠다 이거죠. 그럼 이 그게 당당하고 가만 우리나라 도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당당하고 아니 아들이 부모 돈 줘도 그게 뇌물이에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것도 뇌물이에요? 알겠습니다. 당당하고 강하게 임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일종의 투쟁, 정치적으로 저항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글쎄 의미로 꼭 그렇게 읽으시는 질문하지 거예요? 마시고 예. 역지사지 해봐라죠. 예. 사실 그런 성립이 안 되는데 거기를 왜 나가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만약에 그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뇌물은 아니더라도 다른 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만약은 보시는 지금 설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기 대통령감 관련된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3일에서 5일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 이거 반대하잖아요. 뭐 13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렇게까지 표현했던데 이거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이거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노리는 걸까요? 아니 같은 당이라게도 예. 똑같지 않아요. 저도 예.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금투세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25만 원도 좀 어려운 우리 서민 국민들을 위해서 지급하자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선별적도 좋다 네. 이런 타협안을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지사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계엄 준비설 있잖아요. 계엄 영설. 민주당에서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본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계엄시 척결 대상에 문재인, 이재명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점점 내용은- 이제 저 강도가 좀 세지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됐든 충암고등학교 관계자들이 경호처장과 그렇게 회동한 것에 대해서 그런 개연성이 높다. 예.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도 기무사 지금 현재의 방첩사에서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제보도 있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구체적 내용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모르실 정도면 사실은 몇 명, 저 김민석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 부승찬 의원이 요 정도가 지금 주장하고 글쎄요. 있는 거로 그분들이 보이는데.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예. 저보다 더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혹시- 그렇지만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역풍이 좀 우려되진 않으세요? 이 무슨 부분이? 역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아니 계속 얘기하는 야당의 부분이죠. 책무가 뭡니까? 의혹이 있는 것은 정부를 향해서 질문해서 예. 밝혀내야죠. 해명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호남에서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예. 군수. 조국 혁신당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던데 의원님은 아예 후보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이 예. 지난 총선 때 지민 비조 예.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해서 괄목할 만한 의석을 확보했으면은 예. 자기들도 요구하는 생각하는 지상 최대의 목표가 정권 교체에 있다고 하면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때까지는 이걸 협력하자.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고 4년 후 총선부터 경쟁을 하던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영광과 곡성에서 꼭 대결하자 한다 하면은 저도 예. 상주하면서 오. 영광 후보 장세일 후보가 예. 선정됐어요. 예. 그리고 곡성에서는 조상래 후보가 확정됐는데 두 분 다 도의원 출신들로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미 그 영광 곡성의 지인들한테 좀 탐문해보고 예. 차라리 저는 강화 금정 부산 예. 여기를 좀 진보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단일 공천을 해서 이기는 게 좋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죽고 살고 덤비자 가면은 이겨야죠. 알겠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있고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깁니다. 이겨. 영상 마무리할게요.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